안녕하세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을 창업한 김민준입니다. 어릴 때 저는 단 한 번도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동화책보다는 7살 때 알아야 할 미래 직업 탐구 도서, 8살 되면 8살 때 알아야 할 미래 직업 탐구 도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생각해보면 매년 제가 생활기록부에 적었던 제가 꿈꾸는 직업은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로서 늘 부모님이 돈을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QR코드를 대신 만들어주고 5,000원씩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제가 개발했던 마케팅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팔아서 2주에 7만 원씩 받는 그런 모델들도 했었거든요. 어쩌면 인터넷이라는 저의 얼굴과 목소리가 가려져 있는 익명의 세상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김민준이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돈을 버는 경험을 해봤고, 그 돈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지도 알게 되는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도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이버 마케팅을 대신 자동화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케팅 대행사에 판매했었고, 중학교 때는 조립식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와 카카오톡 테마를 만들어서 아이돌 팬카페나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어쩌면 멋몰랐기 때문에 해볼 수 있었던 것들 같아요. 만약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많은 것들을 시작할 수 없었겠지만, 그냥 아이디어 하나 있고 그냥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믿고 일단은 해보고, 잘 안 되면 어떻게든 해보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갔지만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고등학생 때 어쨌든 간에 특목고를 갔고 공부를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사업을 해왔던 상황이었고, 특목고를 갔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어쨌든 저는 특목고란 타이틀이 여전히 늘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년 창업가에 대한 증명이 돼서 요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창업이 정말 너의 스펙으로 쓰이는 건지, 정말로 사업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돈을 벌고 싶은 건지에 대한 그런 딜레마들을 늘 주변에서는 물어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늘 저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는 학생인가? 아니면 나는 사업가인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과 그냥 세상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확히 저에게 어떤 정답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둘 다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창업가라는 미디어가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타이틀이 붙이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청소년 창업가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들이 하나의 본업에만 정말 집중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기껏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4시 반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4시간, 5시간만 일을 해서 과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솔직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난 스타트업을 너무 하고 싶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 루틴과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창업가라는 그 청소년 타이틀을 빼고 정말 창업가로서 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자퇴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창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쩌면 저는 제 껍데기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제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관심에 있는 그 껍데기 대비 제가 갖고 있는 알맹이는 굉장히 작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조금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자퇴했는데 나 정말 아무것도 못 이루면 나는 실패자가 돼서 어떤 친구들도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청소년 때 창업했던 회사들도 다 포기하고 콜버스라는 회사에서 한 명의 팀원으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훗날 봤을 때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무 쪽팔릴 텐데
에 대한 그러한 저만의 압박감이 저를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는 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또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GPS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새벽 4시에 서비스가 종료되면 사무실에 있는 소파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불편하게 자고 팀원들이 출근하는 그 소리에 깨가지고 샤워실에서 대충 샤워하고 또 일하고. 근데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늘 설렜던 것 같아요. 늘 내 껍데기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고 내 알맹이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는데 그 알맹이가 점점 빠르게 성장해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창업을 해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내 사업을 해봐도 되겠다 생각을 했고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던 디자이너와 함께 나와서 다시 창업을 시작했죠. 뷰티패스를 창업을 했고 뷰티패스라는 앱 자체는 피부과를 가격 비교하는 앱이었어요. 시술 가격을 상담 실장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피부과의 가격들을 하나의 앱에서 비교하고 예약하는 그런 앱이 있으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하나 만든다는 건 난 너무 여러 번 해봤고 이제 콜버스에서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난 정말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1,000만 원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자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공유 오피스 3인실을 구하고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료 검토하는 법적 비용에만 600만 원이 쓰여졌죠.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낸 게 200만 원. 결국 2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바로 투자를 받으러 다녔죠. 피부과를 49% 이상 할인받는 뷰티패스 대표 김민주입니다. 막 19살이 된 사람이 투자를 받으러 다닌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100명의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답장을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권도균 대표님은 정말 유일하게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한번 해보라고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주셨죠. 이 돈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공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포보다는 자신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미친듯이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팀원들을 막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죠. 그때는 간절함 하나밖에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뷰티패스와 김민주는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실패한 팀, 실패한 제품이었어요.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개발을 시작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다시 개발을 시작하고를 3-4번을 하는데 그 3-4번의 과정 속에서 이미 공동대표로 함께 창업했던 팀원은 퇴사하고 독일로 이민을 갔고 그 뒤에도 계속 공동창업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반복하고 팀원들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팀은 무너지고 팀이 다시 빌딩되고 그 과정에서 제품도 계속 무너지고 다시 빌딩되고 제가 생각했던 창업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는 그렇게 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0살 김민준을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들에게 그 감사함과 존경심에 그냥 늘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 안에서는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인생이 참 묘하다고 생각했던 건 하나의 힘든 일이 생기니까 정말 힘든 일이 그냥 막 비 오듯이 떨어지더라고요. 회사에 돈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 돈 다 어디 썼냐며 통장 거래 내역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립사무실은 보증금은 묶여있는데 월세는 계속 까먹고 있고 팀원들을 전부 다 해고했고 함께 창업했던 공동 창업가와 함께 남아서 토하면서 일을 하는데 해고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저희를 신고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야 됐고 투자자들은 저희를 그냥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고 스타트업에 있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창업 선배님들이 저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20살, 21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내 평판은 이 실패와 함께 끝나는 건가? 근데 그 당시에 그 중에서 몇 명의 투자자들만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부터 다른 엔젤 투자자까지 그래도 너 어린데 계속 창업할 텐데 지금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된다. 실패를 하는 건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실패한 거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다. 근데 이 실패 때문에 네가 지금 도망가면 너의 실패가 된다.
분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정신 차리게 되는 포인트가 됐던 거죠.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공동대표한테 전화를 새벽에 해가지고 바로 사무실을 새벽에 택시 타고 가서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마케팅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렇게 1년 반이 다시 지나니까 기회가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는 대웅작에서 그 기회를 봤어요. 대웅작이 저희에게 화장품 브랜드를 컨설팅 요청이 온 거예요. 제안서를 정말 밤새 만들었죠. 이건 어쩌면 신이 준 기회다, 잡자 해서 제안서를 빼곡히 만들어 갔는데, 이 제안서는 그냥 화장품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장님께도 이 자료가 가게 됐고, 회장님께 15분 동안 이 자료를 직접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15분을 피칭하고 나서 회장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러고 사니? 뭐 이런 약간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예전에 김민준이었다면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뭐 제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고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회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가 필요하다, 그 돈이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돈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실패를 아름답게 인정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웅작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를 인수할 테니까 대웅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인수가 됐습니다. 대웅작에 1월 9일날 엑시트하고 1월 10일부터 쉬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 늘 회장님께는 새벽과 밤마다 전화가 오셨고, 그리고 늘 저를 회장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지만 제가 생각했던 스타트업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 머리가 굳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점점 정체되어 간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회장님께 찾아갔죠. 이제 막 1년을 채운 시기였기 때문에 3년을 더 일하지 않으면 그 당시 투자자들에게 갔던 돈을 제가 다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데,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22살이 된 겨울이니 앞으로 80년을 더 창업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위약금 정도는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장 못 돌려주더라도 1년에 1억씩 갚겠다, 퇴사를 하게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빚쟁이가 돼서 다시 창업을 시작했죠. 저는 대웅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또 잃었어요. 무모한 실행력을 잃었던 거죠. 어쩌면 깨닫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저를 일깨우고 싶었죠. 그 의미를 담아 회사 이름을 먼저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으로 짓게 됐습니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템을 결정하게 된 이유 자체를 속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서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생기고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창업을 했던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유망한 시장의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단지 시작을 하게 됐던 건 2년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크리에이터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었던 또래 친구들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어울리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민낯 없이 들을 수 있었다 보니 어쩌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은 크리에이터리, 구 미어캣과 크리에이터 타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크리에이터리는 크리에이터가 MCN이나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크리에이터가 광고주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안전하게 쓰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8개 나라에 있는 2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현재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토스 파운드 프로그램, 즉 스타트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400팀 중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전에서 촬영이 마치고 사무실 서울 강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촬영 잘 끝났어요? 일 다시 합시다 정도의 굉장히 간결한 마무리였거든요. 그게 좀 서운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토스 파운드를 1등 했다,
기사가 막 뜨고 사람들의 관심을 주는 것이 저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와 소스에 투자를 받게 됐으니 이 투자금을 어떻게 잘 쓰면 더 큰 회사와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큰 고민들이 됐고 더 큰 조바심에 크리에이터와 엔터테인먼트의 성지 LA를 다녀오게 됐거든요. 분명히 한국보다 큰 시장이니까 배울 건 있겠지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크리에이터의 도시인 LA는 제 생각에 100배 더 컸어요. 제 또래 창업가들 중에서 저보다 더 큰 임팩트를 내고 있는 그런 창업가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 미국에 있는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좀 웃기고 슬픈 얘기지만 몸살에 걸렸어요. 그 다음날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창업했던 이유 자체를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네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 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뭔가 임팩트를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를 만드는 것과 우리 팀원들과 함께 부자가 되는 것이 결국 회사를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그나마 제가 해왔던 창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내고 있고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로 위험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사업, 아이템으로만 보면 한 10번의 창업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 정도 오는데 2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세상은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8년? 7년? 8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함 하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열심히 하잖아요. 제 또래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누구는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누구는 저처럼 스타트업으로 뭔가 숫자를 내고 싶으니까 더 밤새 일하고 있겠죠. 간절함이라고 하면 관점에 따라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증명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도와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간절함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간절함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뭔가 임팩트를 내는 것,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는 어쩌면 계속 간절할 것 같아요.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면 좀 어쩌면 꾸준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이 보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는 왜 끈기가 없지? 에 대해 고민하면서 좌절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끈기가 없더라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0번의 아이템을 창업을 했었지만 그 10번의 아이템 모두 다 다른 시장과 다른 고객들을 위한 제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10번의 아이템을 창업하는 순간 저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는 무엇을 만들어낸다, 무엇의 가치를 만든다, 창업을 한다 라는 그런 관통하는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는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그 꾸준히 하지 않는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기회가 오고 누군가는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 때 그게 뭔가 빵 하고 터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대 위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치열하게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의 이 치열한 하루하루가 세상이란 바다를 일렁이게 하는 파도가 되길 바라봅니다.